송은재TV 시작합니다. 한동훈 열풍, 어제부터 충청 지역에서 한동훈 열풍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충남 천안이었고 오늘은 충북 청주입니다. 한동훈 열풍, 한동훈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한동훈을 목마 태우고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한동훈이 500m를 걸어가는데 1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모두 격전지입니다. 지난번 4년 전에 총선에서 천안은 국회의원 3석, 청주는 국회의원 4석입니다.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를 한 곳입니다. 충청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충청인은 정말 균형을 잡아주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시장을 가게 됩니다. 오늘은 청주의 육거리 종합시장이고 어제도 천안에 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한동훈 얼굴 한번 보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 공천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한동훈이 제대로 정치개혁을 해내겠다. 한동훈은 믿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 의대 증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차게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다. 윤석열 후보도 대선 때 이 천안을 찾았고 청주를 찾았습니다. 충청 지역의 핵심이죠. 이 지역을 찾았을 때 그때보다도 열기가 더한 것 같다. 우리 동훈이가 성렬이 형보다 나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당시보다 열기가 더 뜨겁다라는 이야기들이고요. 이 지금 천안과 청주를 찾으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작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참여제라고 불러도 좋고 이 국민공천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서울의 강남, 대구, 울산 해서 5곳을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공천을 하겠다. 청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추천을 받고 또 비례대표 후보들 공천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이 어제 천안에 이어서 오늘 청주를 찾아서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대학도 방문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승부는 20대, 30대 청년에서 납니다. 한동훈이 청년들을 만나서 정말 이번 비례대표 후보 또 국민참여제 이 부분에서 청년들을 많이 발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이번 총선에서 승부처가 어디에 있다라는 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 충청권에서 한동훈 열풍을 다시 불러일으킨 다음에 내일 경기도로 넘어옵니다. 내일은 경기도 수원, 모레는 경기도 용원, 격전지. 이제 충남에서부터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수도권으로 완전히 한동훈 열풍을 불게 하겠다. 한동훈의 전략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판세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들어 몇 가지 비판도 나오지만 현역 위주가 아니었느냐. 현역들이 모두 이기는 결과로 가져왔다. 이 경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35%까지 감점을 줘도 이 현역들이 유리합니다. 특히 영남권에서는. 그런데 이런 안정적인 공천을 가져간 데는 한동훈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를 분석하다 보면 전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 현상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전망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치 전망을 할 때 가장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게 합리적인 선에서 전망을 하는 것이 그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바둑을 좀 비유를 하자면요. 바둑에서 묘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고 있는데 국민을 일시에 뒤집는 그런 수가 묘수입니다. 그런데 이 바둑 한 판을 두는데 이 묘수가 2번 나오면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역설적인 것이죠. 묘수가 나오게 되면 국민을 바로 일시에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묘수가 한 번은 몰라도 2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날 바둑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민을 뒤집어 엎을 만큼 이런 묘수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바둑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첫 수를 뚫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조금씩 유리한
국민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게 가장 바둑을 잘 두는 것이죠. 묘수는 나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한동훈의 이번 공천을 보면 묘수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씩 안정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이제 지지율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이게 왜 갈팡질팡하게 되느냐?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정치적 계산이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전망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하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재명의 경우입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이 공천 작업이 왔다 갔다 비상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김혜경이 공천에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뭐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임종석을 쳐내는 과정에서도 전혀 문재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문재인까지 지금 등을 돌렸다. 김부겸 모두 지금 선대위원장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또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묘수가 얼마만큼 더 나와야 될지, 묘수를 쓰긴 쓸 텐데 그게 묘수가 되려면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판을 뒤집을 묘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이 묘수를 쓴답시고 당대표직을 사퇴한다. 자신도 더 불리해질 수도 있고 묘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약에서는 여권이 언제나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다.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조그마한 실수, 조그마한 우려도 대비를 해가면서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이 시장을 방문하거나 할 때 그 진정성, 인간미 이런 것이 돋보인다. 그런데 한동훈은 조금 차가울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다, 이런 대비를 보입니다. 이 총선을 대하는 한동훈과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나선 윤석열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 선거에 대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대할 때, 자신이 직접 후보로 뛸 때 한동훈이 지금 총선을 대하는 태도, 이 성격의 차이지 두 사람의 진정성의 차이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윤석열형 인간미가 돋보이는데 이 뭐 한동훈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게 없으니까 한동훈은 너무 차갑다, 뭐 이런 비판도 합니다. 이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가슴을 열어야 한다, 뭐 이런 비판도 합니다. 한동훈이 정말 가슴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있습니다. 총선이라고 하는, 한동훈은 출마하지 않으면서 이걸 지원하는 당대표로서 공천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 조금 차갑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천안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 청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따뜻하게 가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공천 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이 현장에서 시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는 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마저 한동훈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굉장히 전략적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 재미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 당정 관계, 지난번에 김경률 그 사태 이후에 참 조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서로가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우리가 지금 만날 수야 있겠느냐, 총선 이후에나 보지 않겠느냐, 총선 이전에 뭐 만나봐야 뭐 오해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런 상황이죠. 서로가 참 조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의대 증원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공천 작업을 무난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천이 갈등을 빚는다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공천이 조용하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조용하냐, 왜 갈등이 빚어지느냐라는 것이죠. 한동훈의 공천이 조용한 것은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용한 설득,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호응해 줬다. 승복해 줬다. 그런 조용함은 가장 뛰어난 것이죠. 이재명 민주당의 공천 갈등,
갈등도 이재명 말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개혁 공천을 했다면 갈등 빚어질 수 있죠. 그런데 개혁 공천이 아니고 이재명 자기 마음대로 공천, 감정에 따른 공천, 과거 문재인 정권과의 오랜 그 구원, 그 원수관계, 거기에 따른 뭐 보복, 이런 식의 공천으로 인해서 오는 이 갈등은 최악의 갈등이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전국 판세를 좀 분석해 보면요. 지금 이 총선 국면에서 뛰고 있는 뭐 유력한 주인공들도 있고 또 이 곁가지 주인공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라고 하면요. 이재명과 거의 비슷하게 이준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면 초과입니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준석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현명하냐 이걸 볼 때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 능력을, 또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자기 능력, 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어리석은 것이죠. 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않을수록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젊은이들 이야기로 요즘 현타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실 자각 이런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괴리가 심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또 그게 좀 필요합니다. 남 앞에서 이렇게 리드를 하려면 좀 허세, 과장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 자기가 과장하고 허세를 부리게 되면 모든 전략에서 착오가 생기게 됩니다. 착각이 일어나게 되죠. 이준석의 착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삭줍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많이 이삭줍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이 그 부분을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준석이 청년들의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의 청년 정치로 그 부분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준석이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이준석이 지금 지역구에서는 뭘 해볼 수가 없는데 자신도 지역구에 나서겠다. 지금 뭐 이준석이 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거의 우리 정치권에서 의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걸로 지역구 선거 못 합니다. 김종인도 알고 있는데 김종인, 이준석은 지금 붕 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대단히 무슨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실력은 땅바닥인데 이제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또 밀리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이 비례정당 부분에서는 조금 3, 4%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밀리느냐. 조국 신당에게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국이 지금 뺏어가고 있죠.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쪽의 이 비례대표는 이재명 민주당과 조국이 가르고 있다. 거기에 지금 이준석의 지금 비례대표 목도 뺏기고 있다. 지지율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지금 제3지대에서는 이낙연에게 또 밀리고 있습니다. 이낙연도 임종석이 탈당을 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지만 홍영표가 내일 아마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낙연은 이삭줍기를 하면 10명선은 넘어설 것이다. 이 현역 의원 확보에서도 이낙연에게 밀리는 겁니다. 이준석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면서도 오늘도 계속 이준석은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을 합니다. 왜 출마를 하지 않느냐. 자신과 맞대결을 벌이자. 뭐 한동훈 위원장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의 지금 값어치가 이제는 아무런 뭐 땅바닥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건 역시 자업자득이다. 판단력의 미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과 이낙연은 그래도 한동훈이 가장 뛰어나고 굉장히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그 다음 이낙연, 그 다음 이재명, 이준석 이렇게 거의 뭐 이재명이 빵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재명과 이준석은 마이너스 점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총선 국면에서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조국이 조금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을 만나서 뭐 연대하자, 협력하자. 이재명이 조국과 함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 비례대표, 이 지지율을 갈라먹는 것은 이재명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친문과의 경쟁 때문이죠. 이 조국은 이재명이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 것이 조국은 총선 전에도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재명과 조국이 손을 잡았는데 이게 한 사람은 곧 구속될 사람이고 또 한 사람도
뭐 총선 지나고 나서든 구속이 되고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범죄 혐의자들입니다. 이 범죄 혐의자들끼리 손을 잡고 이렇게 총선 국면에 뭐 그래도 주인공인처럼 이게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쳐다볼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두 지금 조국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은 판사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주변에 김용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을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200만 달러 북한에 보낸 것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검찰에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진술을 뒤집었다. 이화영이. 그걸 오늘 법정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묘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쯤에 이화영의 1심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재명 주변에 모두 판결,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판사입니다. 그러면 판사 독재라고 해야지 왜 검사 독재라고 합니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둑놈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선거판을, 깽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선거판에서. 이게 국민 눈에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그 지역구에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죠. 한동훈 위원장의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선거에 들어가면 절대평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평가입니다. 모두 경쟁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이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보다 얼마나 잘했느냐. 결국은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때는 나은 놈에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적이고 굉장히 치밀한 준비가 돋보인다. 어제 천안에 이어서 오늘도 청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얼굴 한번 보자. 윤석열이가 왔을 때보다 더 낫다. 동훈이가 성렬이 형보다 낫다. 성렬이 형도 아마 우리 동훈이가 더 낫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참 많이 조심도 하고 참 살얼음 긋듯이 지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판세, 이제 총선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판세는 잡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기세, 압승할 수 있는 기세는 잡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특히 말 실수, 결정적인 실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2, 3% 출렁이는 이런 일들도 생겨날 겁니다. 지금의 이런 조심성, 치밀함을 계속 가져간다면 뭐 그런 부분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충남에서부터입니다. 오늘은 충북입니다. 내일은 경기로 불어닥칠 겁니다. 서울까지 한동훈 열풍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